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덕 시간이 또 돌아왔네요.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인간 존중인데요. 인간 존중은 그 두 번째 이야기,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야죠. 우렁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크게 지르지 마시고요. 집이니까. 자, 학습 목표. 사회적 약자가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자세를 지닌다. 여러분들 이럴 수 있겠죠? 선생님이 약속해요. 자, 해봅시다. 김모모군은 또래보다 많이 작은 키 때문에 언제나 달리기에서 꼴찌를 한다. 꼴찌를 할 때마다 많이 슬퍼하는 김군을 본 같은 반 친구들은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이번 가을 운동회에서 다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기로 한 것이다. 가을 운동회 날, 마지막 장애물까지 힘껏 뛰어넘은 친구들은 멀리서 뛰어오는 김군을 기다렸다. 마침내 김군이 마지막 장애물을 넘자 친구들은 김군에게 다가가 모두 손을 마주 잡았다. 그리고는 결승선을 향해 함께 걸어갔다. 결승선을 사이좋게 통과한 모든 아이들의 손등에는 달리기 1등 도장이 찍혔다. 친구들이 다 함께 결승선으로 들어온 까닭은 무엇일까? 친구들이 다 같이 결승선으로 들어온 까닭은 무엇인지 다들 한번 적어봅니다. 알겠죠? 마음이 너무 예쁘다, 그쵸? 마음이 엄청 예쁘네요, 이 친구들이 모두들. 다른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1등을 하기 어려운 친구와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게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내 동생은 특별하죠. 그런 동생은 흔하지 않답니다. 내 동생은 피아노를 칠 줄 알아요. 피아노가 울리는 느낌을 좋아하죠. 하지만 노래는 못 부른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요. 내 동생은 짝이랑 춤도 출 수 있고 줄 맞춰 걸을 수도 있어요. 깡충 뛰고 뱅글 돌고 뒹굴 구르기를 좋아하고 구름 사다리에 올라가는 것도 좋아해요. 내 동생은 전화기 벨이 울린다는 것도 누가 문을 두드린다는 것도 절대 몰라요. 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나는 동생이 있는데 그 애는 소리가 안 나오게 해놓고 텔레비전을 본다고요. 그 애는 인형을 재울 때 자장가 없이 그냥 흔들어 주기만 한다고요. 그 애는 손가락으로 말을 한다고요.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손가락에 전해지는 소리를 느껴 피아노도 치고 텔레비전도 보는 동생.
언니는 그런 동생이 자신과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니에게 그런 동생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할 뿐이었습니다. 언니와 동생은 그들의 언어로 서로를 느끼고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 동생은 손가락으로 말을 해요. 엄마는 동생에게 입술 읽는 법이랑 말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내 동생이 하는 말을 선생님이랑 친구들은 다 못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나는 내 동생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요. 나는 동생의 마음을 알아요. 나는 그 애한테 말을 해요.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랑 입술로요. 그 애는 내 말을 알아들어요. 내가 천천히 말하면서 손을 많이 움직일 때는 더 많이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애가 보는 건 내 손가락이랑 입술만은 아니에요. 어제는 내가 아주 새까만 선글라스를 썼어요. 내가 말을 하니까 동생은 안경을 벗으라고 했어요. 내 갈색 눈이 그 애의 갈색 눈에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걸 담고 있는 눈빛. 소리를 듣지 못하는 동생은 그렇게 언니의 눈빛을 통해서 더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만 언니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 동생이 느끼는 그 기분을 언니는 알고 싶었습니다. 내 동생은 가끔 한밤중에 사방은 깜깜하고 불은 꺼져 있을 때 울음을 터뜨려요. 어둠 속에서 귀를 막아보면 책상 위에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나 거실의 텔레비전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길거리에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네. 이런 게 그런 기분일까? 하지만 폭풍이 불어올 때 갑자기 우르릉 천둥 소리가 울려도 바람에 문이 덜컹덜컹 흔들려도 내 동생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아요. 그 애는 잘도 잔답니다. 무서워하는 사람은 바로 나랍니다. 그 애는 나랑 같이 집 뒤쪽 풀밭으로 나가는 걸 좋아해요. 풀밭을 걸을 때 아주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나예요. 그렇지만 풀밭의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은 동생이랍니다. 내 동생은 라디오를 손으로 만져보고는 켜져 있는지 아닌지도 척척 알아낸답니다. 저희까지 영상을 봤는데요. 장애 이해를 위한 동화였습니다. EBS가 된 거고요. 자, 한번 교과서를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영상에 나오는 동생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죠? 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세상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면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죠. 똑같은 인간인데 무시해야 될 권리는 나에게도 없고 너에게도 없고 그 자신에게도 없습니다. 자, 인간은 모두 존엄하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주 노동자, 장애인, 결혼 이주 여성, 북한 이탈 주민, 지금은 세터민이죠. 세터민,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과 노인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듯 피부색, 장애, 직업, 지위, 국적, 나이 등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회 구성원보다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회적 약자. 동그라미 칠게요.
밑줄 치기에 너무 기니까 괄호를 쳐주면 되겠습니다. 피부색, 장애, 직업, 지위, 국적, 나이 등을 말미암아 다른 사회 구성원보다 열악한 사회에 처해 있거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간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 가로 닫고. 사회적 약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까? 다음 기사를 읽고 생각해보자.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김 씨는 한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들어가려다 문전박대를 당했다. 휠체어를 탄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지만 무조건 나가라는 답만 되돌아왔다고 한다. 그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탄식했다. 가게 주인이 휠체어는 공간을 많이 차지해 다른 손님들이 다니는데 방해된다고 하더군요. 휠체어가 탁자 하나 정도 크기라서 방해되지 않는다고 항의했더니 가게 주인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중에는 장애인이 식당에 있으면 다른 손님이 안 들어온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여러분, 저 가게 주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전박대를 하다니요. 자, 음식점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공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굉장히 이게 기분이 나쁘고 또 이런 사회에서 내가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지 않을 거면 사회라는 게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사회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1인분치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기 혼자서도. 그렇다면 사회는 필요 없죠. 하지만 우리는 이 장애라는 게 선천적인 장애보다 후천적으로 장애가 가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그게 예를 들면 선생님도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끼는데 이거 시각장애인이에요. 제가 시각장애인이니까 이렇게 안경을 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비장애인이었으면 안경을 끼지 않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겠죠. 시각장애인들은 아예 안 보이는 수준인 게 시각장애인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거 장애센터에 가서 센터 장분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본인을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경을 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나에게도 장애가 있는데 내가 너무 장애와 나와 이렇게 구분 짓고서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세상으로 바라본 것은 아닐까 하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자, 전동 휠체어를 타고 밥집조차 못 가고 이게 투표할 때도 저번에 이게 선생님 좀 분개했었던 게 있었는데 투표소에 이게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편하게 갈 수 없고 다 계단만 있어서 자신은 우리나라의 한 명의 유권자로서 이게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이가 없고 분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투표를 사전 투표하러 갈 때도 불편하고 그래서 본 투표를 할 때도 불편하고 그게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 이 사회라는 게 존재하고 나중에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무조건 늙고 병들어요. 제가 젊어서 죽지 않는 이상 늙고 병드는데 근데 그럴 때 내가 능력이 있어. 뭐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응? 힘들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회라는 것은 약하고 늙고 힘들고 장애를 가진 이 다른 개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밥도 내 맘대로 못 먹어요? 그러면 이건 아니죠, 그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여러분들 말대로 하면 빡치겠죠.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기분이 몹시 굉장히 나쁘죠.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굉장히 나쁘고 서글펐을 것이다. 이거 서글프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적었나요? 한번 적어봅시다. 적으면서 교과서 선생님 밑에 읽어드릴게요. 위 기사의 주인공은 단지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편견과 차별을 받으며 고통을 겪고 있다. 밑줄 좀 치고 여러분들 적고 나서 밑줄 칠까? 기다려줄게. 이처럼 사회적 약자들은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 때문에 고통을 겪고는 한다. 자, 밑줄 칠게. 사회적 약자들은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 때문에 고통을 겪고는 한다. 장애가 있다거나 국적, 피부색이 다르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잘못된 편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기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는 그걸 좀 고쳐야 돼요. 다름은 잘못되거나 틀린 게 아니죠. 다름이랑 틀림은 다릅니다. 넌 틀렸어가 아니라 너랑 나랑은 달라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다른 게 잘못됐다, 틀렸어, 너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입장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 자기의 관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관철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쵸? 그렇죠. 또한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기도 한다.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지 못해 곤란을 겪기도 하고 이게 취업도 잘 되지 않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이렇게 잘 뽑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본권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해, 그쵸?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지 못해 곤란을 겪기도 하고 각종 문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위협하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일단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의식주부터 해결. 의식주부터 해결해야지. 여러분,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쵸? 그리고 각종 사회적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문화생활도 즐기고 그래야지.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도덕적 문제이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 각자는 물론 사회 전체가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가로 따라란 쳐주시고. 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왼쪽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보세요. 자, 약간 불만족하는 게 제일 높네요. 39%. 하지만 그 절반 정도는 38% 만족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약간 불만족이랑 매우 불만족을 합치면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가 됩니다. 그쵸? 자, 만족을 모두 다 만족할 순 없지만 그래도 약간 매우 만족까지는 안 되더라도 약간 만족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쵸? 자, 생각 넓히기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날을 표현한 그림이다. 어떤 날인지 보기에서 찾아서 빈칸에 적어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 3월 21일 뭡니까 여러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적은 일기를 보니까 장애인의 날 체험을 했다. 나는 안대를 끼고 친구의 부축을 받아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왔다 갔다 왕복을 해야 했는데 친구의 부축이 없었더라면 넘어졌을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하면서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위험하게 시각장애인들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 하면서 그런 일기를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장애를 가진다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불편하지만 그게 남들에게 미안해야 되거나 뭐 자기 자신이 그게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 하면서 뭐 함께 사회적으로 뭐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었던데 네, 초등학생 주제라는 초등학생 치고는 제 나름대로 뭐 생각이 깊었더라고요. 자,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이죠. 나라를 잃게 되었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서 내가 사는 것이 위험하고 전쟁을 겪고 있었을 때 난민을 신청해서 다른 나라에서 그 난민 신청이 승인이 되면 그 나라의 국민처럼 약간 혜택을 받으면서 이렇게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살 수 있죠. 10월 2일 세계 노인의 날. 이제 10월 2일이 다가오는데요. 앞에 제 날짜들은 지났으니까 내년에 한번 여러분들도 이 날짜에 맞다. 3월 20일이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었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야.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이구나. 잘 챙기면 되겠죠. 체크를 해두시고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인데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계신 친구들은 한번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위한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 곁에 계시지 않더라도 편지를 써보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날을 표현한 그림이다. 어떤 나라인지 보기에서 찾아 빈칸에 적어보고 찾았습니다. 물음에 답해보자. 위와 같은 날들이 생긴 까닭은 무엇일까?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왜? 그냥 알기만 하려고? No, that's no. 알기만 하려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이 되어 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입장이 되어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겪는 힘듦을 없애야겠다. 그런 차별과 선입견,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겠다라고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다짐을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회에서 차별받는 이들과 그들의 고통을 생각해보고 그러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그 오른쪽 질문 한번 봅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날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날이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요즘엔 알리기 편하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면 되죠. 나 자신부터 그러한 날의 취지에 비추어 잘못한 일은 없었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렇죠?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뭐 그런 차별하는 마음이 기저에 깔려있진 않는지 그런 걸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191쪽으로) 넘어가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기 위한 배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개인적 노력과 함께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다음 글을 읽고 생각해보자. 오모 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준비하던 중 한센병 환자들의 고통을 알게 되었고 친구들에게 환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제안하였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환자들을 만나는 것을 꺼리고 두려워했지만 편견의 벽은 곧 허물어졌다. 그는 친구들과 같이 환자들의 식사를 챙기고 말동무가 되어드렸으며 환자들은 학생들을 손자처럼 여기며 좋아해 주었다. 자, 한센병이라는 것은 그 부모님한테 나병이라고 알아? 물어보세요. 나병이라는 병입니다. 자, 여러분. 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나 더 해줄게요. 한센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자면 1916년 한센인들 6천여 명이 소록도에 강제 수용돼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정관 수술을 당하고 낙태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들에게 닿으면 되게 옮는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발을 자르는 손발 절단 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에는 창고에 저장된 식량과 약품을 차지하려던 병원 직원이 한센인 84명을 학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949년에는 교도소 탈옥범들이 한센인과 옷을 바꿔 입어 한센인 30명이 경찰에게 학살당했습니다. 교도소 탈옥범들이 옷을 바꿔 입었는데 왜 한센인들이 그러니까 한센이라는 병을 겪고 있는 이 환자들이 왜 학살을 당해야 합니까? 1950년에는 걸식하던 한센 환자들 28명이 군인에게 학살을 당하는가 하면 걸식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거지처럼 먹고 다녔다라는 거죠. 한센인들을 굴 속에 몰아넣고 폭탄을 터뜨려 학살하는 등 한센인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받았다. 특히 1961년 한센인들은 오마도 간척 산업에 직접 나서 노역까지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갈 곳을 잃고 오마도 간척지는 다른 주민들에게 넘어갔다. 현재까지도 한센인들은 한센병이 완치되었으나 병의 흔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뭉개지는 거죠. 뭉개지고 그래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자, 봅시다.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고통을 알리고 이 잘못되었던 이게 접촉하기만 해도 없는다라는 이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알린 다음에는 후원할 수 있는 캠페인 같은 활동을 연다든지 거기 참여를 한다든지 할 수 있겠죠. 자, 주인공과 친구들은 편견을 버리고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함께하고자 노력했다. 한센병 환자들의 고통을 깨닫고 편견 없이 다가갔던 학생들의 태도는 환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는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밑줄을 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싹 감돕니다. 그쵸? 개인적으로는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해 동그라미, 공감 동그라미. 교과서 몇 쪽이냐면 191쪽입니다. 191쪽입니다. 이런 개인적 차원에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는 사회적 약자들이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로 겪은 마음의 고통을 지휘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또 사회제도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 최저생계비와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고용과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배려가 그들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시혜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시혜라는 거는 내가 은혜를 베푼다.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나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야 너네들 불쌍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야. 고맙지?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 오케이?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는 경우가 더 많다고. 왜? 늙고 병들기 마련이에요.
사회적 약자가 겪는 고통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죠. 자신의 문제로. 사회적 약자가 겪는 고통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 나도 나중에 저렇게 아플 수 있고 불편해질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배려가 우리 모두의 인간 존엄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배려가 인간 존엄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라는 사실을 don't forget it. 잊으면 안 되겠죠. 자, 이 활동은 같이 하면 좋지만 우리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옆에 있는 동생이나 가족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는 거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게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 안녕.